둔산동 동아쌤입니다. 공부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계단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차함수 곡선으로 올라가요.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겨울방학 때 해서 올라가요. 여기는 뭐라고요? 중간에서 기말 사이. 여기 뭐라고요? 중간에서 기말 사이. 뭐라고요? 중간에서 기말 사이. 이걸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애도 있어요. 물론 올라가는 애도 있고. 그러면 그런 아이는 여기를 어떻게 자기가 채웠느냐의 차이예요. 이해되세요? 그런데 인간이 공부할 수 있는 한계치는 정해져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만큼 정도의 시간으로. 하루가 가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얼마큼을 공부할 수 있다고요? 이만큼.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량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해요. 이 정도. 그래서 요만큼은 학교 다니면서 커버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? 여기가 문제예요. 빈 거. 그래서 공부법을 시킬 때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보면 여기서는 또 단업장 한 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근데 여기는 분량이 여기 뭔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을 쌓아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요만큼은 할 수 있지만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면 시간이 부족해갖고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. 이걸 다른 말로 선행학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,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고 기초를 다져갖고 미리미리 이렇게 쌓아놓더라도 올라갈 때 보면 여기에서 이거 넘어가는 공부법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. 그럼 공부법은 뭐냐? 여기를 더지면 이렇게 짐처럼 박아놓은 거거든요. 일로 올라갔다 완전히 미끄러질 수는 없으니까 이걸 딛고 틱 올라가는 거. 근데 이 누적된다는 거죠. 방법이 전부다. 왜? 아까 영어 단어장 할 때도 그랬잖아요. 기본적인 읽기를 하고 아는 거 모르는 거 가르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공부할지 보고, 그걸 또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보고, 이걸 어떻게 문제 풀어서 확인할지 보고, 이걸 어떻게 최종 정리할지 보고, 어떻게 해가지고 무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봐야 되는지. 똑같이 수학만 봐도 대표적으로 누적돼요. 이렇게 기본 뭐 정석이나 바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뭐라고요? 기본서거든요. 기본서가 중앙이에요. 중앙. 이 위에 1등급 만들기 1품 블랙라벨이 있고, 그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, 그 4점짜리 이렇게 사설 해갖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있고, 이 정석 밑에 센 개념원리나 센이 있고, 교과서가 있고, 밑에 학년께 있잖아요. 심지어는 대학 수학까지 하거든요. 그럼 이렇게 쭈루룩 줄 쓴 게 이게 9개거든요. 그럼 9등급 차이예요.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,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서 누적 안 시키고 이걸 풀 수가 있어요. 이걸 안 주고 누적 안 시키고 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밑에 붕괴되지 않게 이 기본서를 10번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수학이 누적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누적돼서 이게 100% 완전해야만이 점수가 나오잖아요. 하나 99%에서 마지막 계산 잘못하면 그냥 틀리잖아요. 이런 것처럼 하위권에서 상위권 올라가는데 공부법이 있어요. 이거를 하위권 방법을 빠르게 사용하고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안 하는 것 뿐이지, 상위권 가면 상위권 공부법이 또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상위권, 최상위권 공부법, 더 시간을 단축하는 공부법, 더 효율적인 공부법, 더 빠르게 하는 공부법, 요게 제가 이제 한 4수 정도 하다 5년 했으니까 재수, 삼수, 사수, 육수 하다가 보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요. 공부법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. 요걸 깨주지 않으면 그대로 다 그냥 하더라고.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남의 공부법을 이렇게 막 듣는데 이게 듣고 싶을 때는 들리지 안 들리더라고. 결국은 이 고정관념이 이 탈피돼서 이런 공부법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. 그래서 너한테 이걸 권해.
해서 학생한테 권하고 있어 지금. 이거 네 수준에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. 이거 네가 알지만 이거 한번 해보라고. 오늘 영단어장 해봤더니 아 생각보다 네가 영단어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축되죠. 그러면 시간을 일주일만 벌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. 왜? 앞으로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영단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하는 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런 감을 못 잡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. 똑같이 줄 치는 것도 그래요. 처음에는 그냥 줄만 치다가요. 이렇게 한 단어 잡아서 치라 그러고요. 다음에는 이렇게 두 단어를 잡아서 치라 그러고요. 수준에 따라서 진짜. 그 다음에는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른 것 중에 다시 하나를 더 강하게 고르라 그러고요. 그 다음에는 요 고른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고르라 그랬고요. 염두에 둬서. 그 다음에는 이걸 고르는데 여기를 번호를 써갖고 이렇게 마인드맵 목차처럼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면서 고르라 그러고요. 그 다음에는 요거를 통합한 새로운 단어들로 해서 재구성해갖고 네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으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걸 쭉 연결하는 암기법을 만들으라고 하고요. 이렇게 보세요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누적된다는 거죠. 근데 보세요. 이거 하려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.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. 이렇게 다. 그러니까 모든 공부법이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배워나가서 이걸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자유롭게 짧은 시간에 그 계단이 올라가는 거 계단처럼 올라가는 건데 공부도 그렇고 공부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에 꼭 끼어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이 공부법도 있는데 이걸 미리 얘기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잔소리처럼. 나중에 여기 끼지 마시라고.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라고. 이해됐어요? 그런데 뭐 본인의 공부법으로 저는 이걸 점프해서 올라갈 거예요. 아니면 저는 여기다 밧줄 걸고 올라갈 거예요. 저는 이거를 여기다 흙을 차곡차곡 싼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. 그럼 지 하기 마음대로지. 그렇지만 공통된 가장 빠른 공부법 남들은 어떻게 하나요? 들어본 다음에 내 거랑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. 그래서 뭐라고요?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 때 공부법.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못하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다양하다고.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. 그렇지만 이거랑 나는 이런 성향인데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더 빠를 것 같지만 이게 더 빠를 때도 있거든요. 자기 성질대로 해서. 단 이쪽 방향은 맞아야 되잖아요. 잘하는 방향은. 여기서 출발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강제로 일로 가라는 것도 아니지.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. 그거를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누적시켜서. 공부법 이해됐어요? 네? 억지로 이거를 이 위치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. 이걸 개선하는데 요게 이 수석하고 자연스럽게 서울대 가고 1등하고 전국권에서 공부 난다고 기나는 애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잖아요. 시험 실력이 70%고 테크닉이 30%고 치면 이 시험을 통과했던 무수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더라는 거야.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야. 비양이면.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다 그래요. 이렇게 꿈틀꿈틀 가요. 이렇게. 왜냐면 이렇게 하지마 일로 가 그랬더니 여기까지 가. 일로 가 여기까지 가. 일로 가 이쪽으로 가. 이렇게 해서 점점 쫓아서 가요. 근데 이 방향을 줘서 직선으로 가는 애들이 드물어요. 근데 직선으로 갈수록 효율성은 제일 좋아요. 자, 하위에서 상위까지 가는 공부법은 누적된다. 동화쌤입니다.